그런 지저분한 거 병원에 가져오면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 다른 환자들한테 방해되니까 제발 좀 나가라고요. 병원은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할아버지 같은 사람들 때문에 병원이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새벽 5시. 성민은 어김없이 눈을 떴어요. 82세의 몸이지만 여전히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죠. 침대에서 일어나 이불을 정리하며 거실로 향했어요. 바로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손녀 지연이었어요. 여보세요, 지연아. 할아버지 잘 계시죠? 지연이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힘이 없었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할아버지, 인턴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과장님이 너무 차갑게 대하시고 환자들과 소통할 시간도 없어요. 휴가도 못 나올 것 같아요. 그래, 많이 힘들어. 네, 할아버지 보고 싶지만 참을게요. 전화기 너머로 지연이의 한숨이 들렸어요. 성민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지연이가 많이 힘든가 보네. 성민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곤 결심했어요. 지연이 근무하는 병원에 방문하기로.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 성민은 옷장으로 향했어요. 20년 된 낡은 재킷을 꺼내 입었습니다. 해진 운동화도 신었어요.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초라한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부엌으로 가서 한약재를 꺼냈어요. 지연이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건강차였습니다. 정성스럽게 차를 끓이며 추억에 잠겼어요. 지연아, 할아버지가 간다. 보온병에 차를 담고 작은 가방을 챙겼어요. 지갑에서 돈을 확인하니 버스표 살 정도는 되었습니다. 집을 나서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웠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지연이는 괜찮을까? 첫 번째 버스에 올랐어요. 시골 마을을 벗어나 도시로 향하는 길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두 번째 버스로 갈아탔어요. 병원이 있는 시내로 가는 버스였습니다. 4시간의 긴 여행이었어요. 드디어 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성민은 버스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어요. 크고 좋은 병원이네. 높은 건물과 넓은 주차장이 인상적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정문으로 향하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화려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왠지 차가운 느낌이었습니다. 안내 데스크를 찾아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때였어요. 할아버지, 여긴 VIP 진료실이에요.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성민이 돌아보니 하얀 가운을 입은 젊은 의사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날카로운 인상이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성민이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의사는 성민의 낡은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무료 진료는 지하 1층이에요. 거기로 가세요. 저는 손녀를 만나러 왔는데요. 손녀요? 의사가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 손녀는 인턴으로 생활하고 있는 이지연입니다. 아, 그래요? 할아버지가 뭐 하시던 분이에요? 성민은 잠시 망설였어요. 의사였습니다. 순간 의사의 눈이 차갑게 변했어요. 의사요? 그럼 무면허 돌팔이셨나 봐요. 진짜 의사면 이런 차림으로 다니시겠어요? 그 말에 성민의 가슴이 찔렸어요. 하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복도 저편에서 60대 남성이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성민이 그 남성을 한 번에 알아챘어요. 저 환자는 당뇨합병증 초기 단계 같은데 주변에 있던 간호사들이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가 어떻게 저런 걸? 젊은 의사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일반인이 어떻게? 성민은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살펴봤어요. 이 구조로는 응급환자 이송이 불편할 텐데 간호사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분 뭔가 다르신 것 같은데? 그때 40년 경력의 수간호사 미숙이 성민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뭔가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저 할아버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미숙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성민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성민은 그런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태연하게 걸었어요.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많이 변했구나. 그때 젊은 의사가 다시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여기서 진료받으려면 예약이 필요해요. 오늘은 돌아가세요. 성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이 병원이 어떻게 변했는지 제대로 봐야겠어. 주변에서는 여전히 간호사들의 수근거림이 들렸어요. 저 할아버지 정말 신기하지 않아? 의학 지식이 보통이 아닌데? 미숙은 계속해서 성민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뭔가 떠오를 것 같으면서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성민은 가방에서 보온병을 꺼냈어요. 지연이 좋아하는 차라도 전해주고 싶은데 젊은 의사가 그것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어요. 병원에 그런 지저분한 거 가져오면 어떻게 해요? 성민의 가슴이 또 한 번 아팠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오랜 세월 살아오며 배운 인내심이었어요. 죄송합니다. 빨리 나가세요. 다른 환자들 진료에 방해돼요. 성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를 꼭 만나야 해. 그렇게 첫 번째 만남이 끝났어요. 성민은 병원을 나서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보다 험난한 길이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손녀를 향한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준혁은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새로 산 수입차였습니다.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다시 메었어요. 완벽해야 했습니다. 준혁은 35세였어요.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해외 연수까지 마친 엘리트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불안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40세 전에 과장 자리는 확실히 해야 해. 엘리베이터를 타며 다짐했어요. 지금까지 쌓은 완벽한 이력을 절대 망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간호사들이 인사했어요. 박 과장님, 안녕하세요. 준혁은 차가운 미소만 지었습니다. 친근함은 약점이 될 수 있었거든요. 진료실로 향하던 중 어제 그 할아버지가 떠올랐어요. 이상한 노인이었어. 의학 지식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런 차림으로는 절대 진짜 의사일 리 없었습니다. 설마 정말 의사였을까? 아니야, 불가능해. 준혁은 고개를 저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로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한데, 인턴 이지연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제 그 할아버지였어요. 준혁의 눈이 차갑게 변했어요. 또 왔네. 성민은 안내데스크에서 정중하게 물어보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면회 시간은 따로 있어요. 그렇군요. 언제쯤 가능한가요? 오후 2시부터인데 준혁이 큰 걸음으로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어제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성민이 천천히 돌아봤어요. 아, 어제 그 젊은 의사 양반이시군요. 저는 박준혁 과장입니다. 여기 내과 과장이에요. 준혁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성민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군요. 과장님이시군요. 할아버지는 정확히 뭐 하시던 분이에요? 그냥 의사였습니다. 의사요? 준혁이 코웃음을 쳤어요. 어느 병원에서 일하셨는데요? 성민이 잠시 망설였어요. 여러 곳에서 일했어요. 면허증 보여주실 수 있나요? 순간 성민의 눈빛이 변했어요. 차가운 무언가가 번뜩였습니다. 젊은 의사 양반. 네? 의사의 기본이 뭔지 아시나요? 준혁이 당황했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예상치 못한 위험이 있었거든요. 기본이요? 환자를 대하는 마음입니다. 하, 그런 감상적인 얘기 말고요. 준혁이 다시 여유를 찾았어요. 병원은 시스템이에요. 감정 따위로 운영하는 곳이 아니라고요. 그때 성민이 복도 저편을 가리켰어요. 저기 걸어오는 환자 보이시나요? 준혁이 고개를 돌렸어요. 50대 여성이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었어요. 저분은 급성 담낭염 초기 증상 같은데요. 준혁의 눈이 커졌어요. 성민의 진단이 정확했거든요. 어떻게? 그리고 저쪽 남성은 심방세동 의심이에요. 성민이 차례로 지적하는 환자들을 보니 모두 정확했어요. 주변 간호사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설마 정말 의사였나? 하지만 그 초라한 차림을 보니 그럴 리 없었어요. 할아버지, 운이 좋으셨네요. 몇 개 맞췄다고 의사인 건 아니에요. 성민이 준혁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실망이 가득한 눈빛이었어요. 젊은 의사 양반은 환자를 어떻게 보시나요? 환자요? 치료 대상이죠. 치료 대상. 성민이 중얼거렸어요. 그게 다인가요? 당연하죠.
병원은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준혁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할아버지 같은 분들 때문에 병원이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 순간 성민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어요. 깊은 슬픔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네, 그게 현실이에요. 준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바로 그때 원로의사 영철이 복도에 나타났어요. 70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현역이었습니다. 40년 넘게 이 병원에서 일한 산증인이었어요. 영철이 성민을 보자 걸음을 멈췄어요. 뭔가 낯익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분은... 영철이 가까이 다가왔어요. 성민도 영철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어디서 뵌 적이... 영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40년 전 기억이 어렴풋이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이 끼어들었어요. 김 선생님, 이분은 그냥 인턴 보러 온 할아버지예요. 그냥 할아버지? 영철이 성민을 다시 자세히 봤어요. 뭔가 특별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무슨 일을 하셨나요? 성민이 겸손하게 답했어요. 그냥 의사 일을 좀 했습니다. 의사요? 영철의 눈이 번뜩였어요. 어느 과목이셨는지. 여러 과목을 했어요. 성민의 대답이 모호했어요. 하지만 영철은 계속 느꼈어요.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준혁이 불편해했어요. 김 선생님, 할 일이 많으시잖아요. 아, 그래요. 영철이 아쉬워하며 물러났어요. 하지만 계속 성민을 뒤돌아봤습니다. 준혁이 다시 성민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할아버지, 이제 그만 가세요. 지연이만 잠깐 봐도 될까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준혁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성민이 가방에서 보온병을 꺼냈어요. 그럼 이것만이라도 전해주실 수 있나요? 뭔데요? 지연이가 좋아하는 차예요. 준혁이 보온병을 보더니 얼굴을 찡그렸어요. 병원에 이런 지저분한 거 가져오면 어떻게 해요? 지저분하다고요? 성민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당연하죠. 위생관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준혁이 보온병을 밀어냈어요. 그 순간 성민의 마음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젊은 의사 양반. 성민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언젠가는 후회할 날이 올 겁니다. 후회요? 뭐려? 환자를 대하는 마음을 잃으면 말이에요. 준혁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할아버지, 그런 구식 생각은 이제 통하지 않아요. 성민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많이 변했구나. 작은 중얼거림이었어요. 하지만 준혁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성민이 로비를 떠나는 모습을 보며 준혁은 안도했어요. 드디어 갔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라고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의 마지막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뭔가 자신이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운 좋게 몇 개 맞춘 거겠지. 준혁은 자신을 다독이며 진료실로 향했어요. 하지만 걸음걸이가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성민은 다시 병원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정식 면회 시간에 맞춰 온 것이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보온병을 들고 있었어요. 지연이를 위해 새로 끓인 한약차였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어제와 같은 차가운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안내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면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누구 찾아오셨어요?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이지연입니다.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죄송한데 인턴은 면회가 제한되어 있어요. 성민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럼 이것만이라도 전해주실 수 있나요? 보온병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또 오셨네요.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준혁이었습니다. 성민이 천천히 돌아봤어요. 네. 지연이에게 이걸 전해주려고요. 그게 뭔데요? 준혁이 보온병을 보며 얼굴을 찌푸렸어요. 한약차입니다. 지연이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한약차요? 준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이 뭐 약초 끓이는 곳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냥 건강에 좋은... 안 돼요. 그런 지저분한 거 병원에 가져오면 어떻게 해요? 준혁이 손을 뻗어 보온병을 밀어냈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성민의 손에서 보온병이 미끄러졌습니다. 쿵! 바닥에 떨어진 보온병에서 뚜껑이 열렸어요.
따뜻한 한약차가 바닥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성민이 급히 무릎을 꿇었어요. 아, 떨리는 손으로 보온병을 주우려 했습니다. 준혁은 팔짱을 끼고 서서 내려다봤어요. 봐요.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성민의 눈에 순간 눈물이 고였어요.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끓인 차였는데 할아버지가 정신을 좀 차리셔야죠. 주변 사람들이 안쓰러운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성민이 쏟아진 차를 손수건으로 닦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독특한 향이 로비에 퍼졌습니다. 한약차의 은은한 냄새였어요. 바로 그때 복도 저편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이 냄새는 70세 원로의사 영철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코를 킁킁거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생맥산인가요? 성민이 고개를 들었어요. 영철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영철의 눈이 커졌어요. 40년 전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성민 선생님. 영철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영철을 바라봤어요. 영철은 급히 성민 앞으로 달려왔어요. 그리고 90도로 깊숙이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성민이 당황하며 일어났어요. 김 선생님, 그만하세요. 40년 전 인턴이었던 김영철입니다. 기억하시죠? 영철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감격에 겨운 것 같았습니다. 준혁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김 선생님이 왜 저런 할아버지한테. 주변 간호사들도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영철 선생님이 저렇게 극진히 인사하다니, 저 할아버지가 대체 누구지? 영철이 성민의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그냥 조용히 지내고 있었어요. 성민이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조용히요? 선생님 같은 분이? 영철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준혁이 끼어들었어요. 김 선생님, 이분이 누구신데요? 영철이 준혁을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박 과장,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분이야. 함부로요? 그냥 손녀 핑계로 병원 기웃거리는 할아버지일 뿐인데. 그냥 기웃거리던 할아버지? 영철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분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럼 누구신데요? 준혁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어요. 영철이 입을 열려다가 멈췄어요. 성민이 살짝 고개를 저었거든요. 김 선생님, 괜찮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저는 그냥 손녀만 만나면 됩니다. 성민이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철이 바닥에 쏟아진 한약차를 봤어요. 이게 생맥산이군요. 선생님이 직접 끓이신 건가요? 손녀를 위해서요. 손녀분이요? 영철의 표정이 더욱 놀라워졌어요. 혹시 우리 병원 인턴인가요? 성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지연이라고 해요. 지연이가 선생님 손녀분이시라고요? 영철이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준혁은 더욱 당황했어요. 지연이 할아버지가 뭐 대단한 분이라는 거예요? 영철이 준혁을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바라봤어요. 박 과장, 정말 모르는 거야? 뭐려? 이분이 누구신지. 영철이 말을 흐렸어요. 성민이 다시 손을 저었습니다. 김 선생님, 됐어요. 선생님, 그래도 저는 정말 괜찮아요. 성민이 바닥에 보온병을 주었어요. 텅 비어버린 보온병이었습니다. 영철이 안타까워했어요. 제가 새로 끓여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성민이 보온병을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의사 양반. 네?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성민의 목소리가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뭘 안다는 거죠? 준혁이 짜증스럽게 물었어요. 진짜 소중한 게 뭔지 말이에요. 성민이 천천히 돌아섰어요. 영철이 급히 따라갔어요. 선생님, 연락처라도. 김 선생님, 좋은 일 하고 계시네요. 성민이 영철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앞으로도 환자들 잘 부탁해요. 그리고 로비를 떠났습니다. 영철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준혁이 다가왔어요. 김 선생님, 저 할아버지가 정확히 누구예요? 영철이 준혁을 차갑게 바라봤어요. 박 과장,
큰일 났어. 뭐가요? 너무 큰 실수를 했어. 영철이 고개를 저으며 걸어갔어요. 준혁은 혼자 남겨졌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지? 준혁의 마음의 불안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작지만 점점 커지는 불안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1시, 성민은 세 번째로 병원을 찾았어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평소와 다름없는 분위기였어요.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성민이 벤치에 앉아 지연이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저분이 60대 남성이 로비 한가운데서 비틀거리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쿵! 남성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누구 의사 없나요? 보호자들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성민의 눈이 번뜩였어요. 환자의 상태를 한눈에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았어요. 젊은 의사들이 먼저 나서도록 기다렸습니다. 곧 준혁이 달려왔어요. 비켜주세요. 준혁이 환자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맥박을 확인하고 눈동자를 살펴봤습니다. 심근경색으로 보입니다. 간호사들이 급히 응급카트를 가져왔어요. CPR 시작합니다. 아드레날린 준비. 준혁이 큰 소리로 지시했어요. 하지만 환자의 상태가 더욱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성민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천천히 환자에게 다가갔습니다. 환자의 가슴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호흡 패턴과 피부색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어요. 잠깐. 성민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어요. 준혁이 고개를 들었어요. 할아버지, 비켜주세요. 젊은 의사. 그건 심근경색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준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저 환자는 대동맥박리입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준혁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말도 안 돼요. 할아버지가 뭘 안다고. 하지만 영철이 급히 달려왔어요. 성민의 말을 듣고 환자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맞아요. 대동맥박리예요. 영철이 소리쳤어요.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럴 리가. 당장 손 떼세요. 성민의 목소리에 40년의 권위가 담겨 있었어요. 준혁이 움찔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성민이 무릎을 꿇고 환자를 살펴봤어요. 숙련된 손길로 진맥을 했습니다. 지금 즉시 혈관조 영술 준비하세요. 심장외과, 응급콜. 성민의 지시가 쏟아져 나왔어요. 간호사들이 당황했어요.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모든 의료진, 이성민 선생님 지시를 따르세요. 영철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간호사들이 성민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준혁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민의 정확한 처치로 환자 상태가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호흡이 돌아오고 맥박이 정상화되었습니다. 대단해. 간호사들이 감탄했어요. 정말 대동맥박리였네요. 주변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55세 남성이 숨을 헐떡이며 나타났어요. 김도연 병원장이었습니다. 응급 상황 보고를 받고 급히 내려온 것이었어요. 도연이 상황을 파악하려 둘러보다가 성민을 봤습니다. 그 순간 도연의 몸이 굳어졌어요.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설마. 도연이 천천히 성민에게 다가왔어요. 더 가까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어요. 이성민 선생님.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주변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이 급히 성민 앞으로 달려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사님. 깊숙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제2대 병원장 김도연입니다. 인턴 시절 가르침 받았던 도연이에요. 도연의 목소리에 감격이 담겨 있었어요.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받았어요. 병원장이 무릎 꿇고 인사하다니. 성민이 당황하며 도연을 일으켜 세웠어요. 김도연 병원장, 그만하시게. 선생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30년 만에 만난 은사였습니다. 준혁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병원장님이 저 할아버지한테 왜? 도연이 준혁을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할아버지라고? 네. 이분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럼 누구신데요? 준혁이 짜증스럽게 물었어요. 도연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리고 로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말했어요. 우리 병원 설립자이신 이성민 선생님이십니다. 순간 로비가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설립자? 병원을 설립하신 후에도 꾸준히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우리 병원에 봉사도 많이 하신다던 설립자분이셨어? 그 유명한 이성민 선생님? 간호사들이 술렁거렸어요. 모든 시선이 성민에게 쏠렸습니다. 그리고 준혁에게도 차가운 시선들이었어요. 저 인간이 설립자님을 거지라고 했다면서? 한약차도 지저분하다고. 수근거림이 점점 커졌어요.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자신이 모독했던 할아버지가 병원 설립자였다는 사실에 충격받았어요. 이럴 수가.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성민이 조용히 준혁을 바라봤어요. 실망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젊은 의사 양반. 선생님, 저는 이제 아시겠나요? 성민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진짜 소중한 게 뭔지 말이에요. 준혁이 무릎이 꺾였어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주변 의료진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모두가 준혁을 비난하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도연이 분노에 차서 준혁을 쳐다봤어요. 박 과장. 네. 네. 은사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설명해 보세요. 준혁의 입이 떨렸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민이 도연을 말렸어요. 김도연 선생, 됐어. 하지만 선생님, 젊은 친구도 배울 기회가 있어야지. 성민이 준혁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다음에는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도연이 급히 따라갔어요. 선생님, 잠깐만요. 준혁은 혼자 남겨졌어요. 주변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준혁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도연이 성민을 병원장실로 모셨어요. 30년 만에 만난 은사님이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도연이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괜찮네, 김도연 선생. 성민이 의자에 앉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에는 깊은 아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런 대우를 받으시다니.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김도연 선생, 그 젊은 의사에 대해 물어보고 싶군. 박준혁 말씀이신가요? 도연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래, 2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성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도연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젊은 의사의 눈에서 봤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성민이 천천히 말했어요. 40년의 경험이 말해주는 직감이었습니다. 도연이 한숨을 쉬었어요. 김영수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김영수? 박준혁이 레지던트였을 때 담당 환자였죠. 도연이 무거운 표정으로 설명을 시작했어요. 환자 가족이 가난했어요. 박준혁이 동정심에 표준 치료법을 벗어났구나. 성민이 바로 알아챘어요. 네, 실험적 치료를 시도했죠. 결과는? 환자는 살았지만 연구 장애가 남게 되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성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걸 숨겼다는 거군. 가족들에게는 경험 부족이라고 했어요. 진짜 이유는 말하지 않고? 네. 순간 성민의 눈에 차가운 빛이 번뜩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변한 거군. 선생님, 감정을 차단하고 완벽함만 추구하게 된 거야. 성민이 고개를 저었어요. 젊은 의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바로 그때 문이 급하게 열렸습니다. 지연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성민이 반갑게 일어났어요. 지연아. 지연이 성민의 품에 안겼어요. 할아버지, 정말이에요? 이 병원을 만드신 게. 그래, 지연아. 성민이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자랑할 일도 아니고.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할아버지는 영웅이세요. 그때 또 다시 문이 열렸어요.
이번에는 준혁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선생님,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성민이 차갑게 그를 바라봤어요. 젊은 의사 양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준혁이 무릎을 꿇었어요. 하지만 성민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수 환자 기억나시나요? 순간 준혁의 몸이 굳어졌어요. 선생님, 2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보세요. 성민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준혁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저는 감정적으로 개입해서 실수했죠? 네, 그리고 환자 가족에게 거짓말했고요.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정말 그래서 지금처럼 차가워진 거군요. 성민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감정은 독이라고 생각하게 됐고. 네, 맞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도연이 분노에 차서 소리쳤어요. 박 과장, 의료사고를 은폐했다는 게 사실이야? 병원장님? 대답해. 도연의 목소리가 병원장실을 울렸어요. 사실입니다. 준혁이 작은 목소리로 인정했어요. 그 순간 도연이 책상을 탁 쳤어요. 당장 짐 싸고 나가. 병원장님, 제발. 의료사고 은폐의 병원에 오시는 분들을 차림새로 판단하며 무례하게 행동하고. 도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즉시 해고야. 준혁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병원장님, 한 번만 기회. 환자 가족들에게 사과부터 하지 그래. 지연이가 분노에 차서 나섰어요. 박준혁 씨. 지연아, 할아버지께 제대로 사과하세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릎 꿇고 사과해요. 준혁이 떨리는 몸으로 성민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젊은 의사 양반. 성민이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의료계가 썩어가는 거예요. 준혁이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는 이미 다 썼어요. 성민이 냉정하게 선언했어요. 도연이 즉시 전화를 걸었어요. 보안실? 박준혁을 병원에서 즉시 퇴출시켜. 병원장님, 그리고 모든 의료진에게 공지해. 박준혁은 영원히 출입금지야. 준혁의 다리가 완전히 풀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요? 제발. 지연이가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박준혁 씨, 할아버지한테 거지라고 했죠? 지연아, 이제 정말 거지가 되셨네요. 지연이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그때 보안요원들이 들어왔어요. 박준혁 씨, 나가셔야 합니다. 잠깐. 내 물건들이, 개인 물품은 나중에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보안요원이 준혁의 팔을 잡았어요. 놓아요. 놓으라고요. 준혁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복도로 끌려나가는 모습을 모든 의료진이 지켜봤어요. 저게 설립자님을 모독한 놈이구나. 의료사고도 숨겼다며? 완전히 망했네. 차가운 시선과 수근거림이 쏟아졌어요. 엘리베이터에서 간호사들이 대놓고 말했어요. 이제 진짜 끝났지. 의사협회에서도 영구 추방일걸? 자업자득이야.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모든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쳐다봤어요. 저 사람이 병원 설립자님한테 막말한 의사래. 거지라고 했다면서? 이제 본인이 거지 됐네? 모든 시선이 멸시로 가득했어요. 준혁이 병원 정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짝짝짝. 의료진들이 조롱하며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준혁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돌아설 수도 없었습니다. 3개월 후 준혁은 완전히 몰락했어요. 의사 면허는 영구 박탈되었습니다. 모든 병원에서 채용 거부당했어요. 박준혁? 그 유명한 갑질 의사? 절대 안 돼. 우리 병원 이미지 망쳐. 아르바이트조차 구하기 어려웠어요. 의사 출신이시라고요? 죄송해요. 저희는 성실한 사람만. 준혁은 원룸에서 라면으로 연명하고 있었어요. 반면 성민은 명예병원장이 되었습니다.
전국 의료계에서 찾아와 인사를 드렸어요. 이성민 선생님께서 복귀하셨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전설의 의사, 이성민 명예병원장 복귀. 모든 기사에서 준혁은 악역으로 그려졌어요. 환자보다 출세만 생각한 속물 의사, 병원 설립자를 거지라고 모독. 준혁은 집에서 그 기사들을 보며 절규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몰락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의료계에서 영원히 추방된 준혁. 모든 것을 잃고 거리로 나앉게 된 그의 몰락은 계속될 것이었어요. 반면 성민은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정의가 승리한 완벽한 결말이었어요.